평상시 3만원이던 백숙 한 마리가 극성숙이라는 이유 하나로 15만원까지 치솟았던 그 여름의 계곡가, 지금은 인적이 끊긴 채 녹슨 평상만 물살에 잠겨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여름을 상징하던 풍경이 있었습니다. 계곡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놓은 나무 평상, 그 위에 올려진 백숙 한 마리, 그리고 그 평상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아침부터 줄을 서야 했던 가족 단위 피서객들의 행렬. 사람들은 그것을 여름 휴가의 정석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해 사이 그 정석이라 불리던 관광지들의 상당수가 지금은 셔터가 내려진 채 붉은 임대 안내문과 잡초만 무성한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은 단순한 물가 상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님을 한철 뜯어먹을 대상으로 취급했던 상인들의 오래된 관성이 어떻게 스스로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렸는지에 관한 대한민국 국내 관광 생태계의 처절한 붕괴 기록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것이 특정 지역 몇몇 가게의 일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5년 9월 강원도 속초시 중앙시장의 한대개 판매점에서 벌어진 일은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한 가족이 대게를 주문해 먹은 뒤 건네받은 영수증에는 36만 4천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주문한 금액은 24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12만 원, 실제 주문 금액의 절반이 넘는 돈이 아무런 설명 없이 카드 결제 단계에서 더 붙어 나온 것입니다. 이른바 카드 덤터기라 불리는 이 수법은 손님이 계산대 앞에서 일일이 금액을 대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를 악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속초중앙시장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징어 난전 상인들의 바가지와 불친절 논란으로 이미 한 차례 공개 사과를 했던 바로 그 시장이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가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하필 관광지에서, 그것도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벌어지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이면에 자리한 상인들의 계산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계절 음식점, 계곡 평상, 해수욕장 앞 난전 상인들의 상당수는 1년 12달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름 한두 달, 성수기 몇 주에 1년치 수익을 뽑아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들의 셈법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3만원짜리 음식이 극성수기에 15만원이 되어도 그들은 그것을 바가지가 아니라 정당한 수요와 공급의 결과라고 항변합니다. 실제로 현장 관계자들은 평상시 3만원이던 요금이 극성수기에 15만원으로 뛰었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바가지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뗍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그 논리에 더 이상 설득당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것 뺀데렌 이것 뺀데레 스마트폰을 든 소비자는 그 자리에서 가격을 촬영하고 영수증을 사진으로 남기고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폭로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래된 바가지 관광지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2025년 여름 한 여행 유튜버가 경상북도 울릉도를 다녀온 뒤 올린 영상은 조회수 200만 회를 넘기며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영상에서 지적된 내용은 구체적이고 냉정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대도시 숙박료가 하루 4만 원에서 5만 원 선인데 울릉도의 숙박료는 9만 원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배편 비용, 식사 비용, 이동 비용이 더해지자 2박 3일 여행에 1인당 100만 원이 넘게 들었다는 후기가 울릉군청 자유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의 제목은 이 사태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중국 여행 3배 가격, 즉 울릉도를 한 번 다녀올 돈이면 해외를 3번 다녀올 수 있다는 소비자의 냉정한 손익 계산이 공개적으로 선언된 것입니다. 파장이 커지자 울릉군수마저 지역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사실상 문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붕괴를 설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해외여행이라는 이전 세대의 관광지 상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강력한 대체제의 등장입니다. 과거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여름 휴가를 국내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아예 집에 머물 것인가. 선택지가 사실상 2개뿐이었기 때문에 관광지 상인들은 손님이 어디로도 도망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계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내 유명 관광지의 바가지 경비와 저비용 항공사로 다녀오는 동남아시아나 일본 여행의 총경비가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국내가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숫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해외로 나간 내국인 여행객은 연간 2,9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둘 만큼 역대 최고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통계만 보더라도 이미 약 2,10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해외로 향했습니다. 매달 2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통해 국경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원래는 강릉으로, 속초로, 제주로, 울릉도로 향했어야 할 잠재적 국내 관광객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 숫자가 국내 관광지의 어떤 의미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습니다. 15만원짜리 백숙과 9만원짜리 낡은 민박 대신 그 돈으로 비행기 표를 끊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이 흐름은 대한민국 관광 한 번지라 불리는 제주도의 데이터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주는 오랫동안 국내 관광의 상징이자 동시에 바가지 논란의 대명사이기도 했습니다. 유명 해수욕장의 계절 음식점에서 탕수육 한 접시가 5만원, 과일 한 접시가 4만원에 팔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던 곳이 바로 제주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통계로 돌아왔습니다. 제주관광공사의 2025년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관광객 1명이 제주에서 쓴 평균 지출 경비는 63만 9,285원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66만 9,979원보다 3만 694원, 비율로는 약 4.6%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총수는 4년 연속 1,30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람이 안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전히 옵니다. 그러나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주를 방문한 여행객의 절반가량이 음식 가격이 비싸다고 응답했고 이들의 소비 패턴은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값비싼 식당에서의 식도락 대신 돈이 들지 않는 트레킹으로 면세점 쇼핑 대신 저렴한 로드숍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온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와서 얼마를 쓰느냐가 지역 경제의 생사를 가르는데 바로 그 핵심 지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광객 감소와 소비 위축은 곧바로 부동산으로 번졌습니다. 제주도 주택 매매 가격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하락으로 돌아섰고 지역 건설 경기까지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한철 장사로 손님을 뜯어먹던 관성이 어떻게 지역 전체를 침몰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상가 공실률이라는 냉정한 지표에 새겨져 있습니다. 관광객이 지갑을 닫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그 지역의 상가입니다. 손님이 줄고 매출이 줄고 임차인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면 그 자리는 텅 빈 채로 남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를 넘어 사실상 상가 4곳 중 한 곳이 비어있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대구는 16.5%, 광주는 16.2%, 울산은 16%, 대전은 15.3%로 전국 평균인 13.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방 거점 도시의 일부 상권은 공실률이 20%를 넘어서며 서울의 8.9%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빈 상가들이 늘어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천의 한 상권에서는 2023년 43곳까지 줄었던 폐업 점포가 2024년에는 78곳으로 그리고 2025년에는 144곳으로 폭증했습니다. 단 2년 만에 폐업 규모가 3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상가 위층의 노래방과 당구장이 먼저 문을 닫고 그 다음으로 1층의 식당과 카페가 쓰러지며 공실은 위에서 아래로 번져 내려옵니다. 한때 평상 한 자리를 놓고 손님끼리 다투던 계곡가, 주차할 곳이 없어 갓길에 차를 대야 했던 해수욕장 앞 상가 거리가 지금은 임대라는 두 글자가 적힌 종이만 바람에 나부끼는 유령거리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붕괴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정반대의 사례에 주목해야 합니다. 같은 시기, 같은 관광지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반대의 길을 걸은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중앙시장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국민카드가 분석한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강릉 중앙시장의 매출은 무려 65%나 급증했습니다. 커피와 가공식품 업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호남과 경상권에서 온 외부 방문객이 몰려들며 이 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상권 가운데 하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강릉 중앙시장을 되살린 원리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가지만 씌우지 않으니 알아서 핫플레이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대비는 무엇을 말하는가? 손님이 국내 관광지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국내를 여행하고 싶어하고
정당한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가격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가격입니다. 같은 여름, 같은 강원도 안에서 한쪽 시장은 카드 덤터기로 손님을 등쳐 사과문을 발표하며 몰락하고 다른 한쪽 시장은 투명한 가격으로 매출 65%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개의 상반된 운명은 관광지의 흥망을 가르는 것이 결국 자연 경관이나 접근성이 아니라 상인의 태도,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라는 냉정한 진실을 증명합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봐야 합니다. 왜 추억의 관광지들이 폐허가 되었는가? 그 원인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한 복합적인 붕괴였습니다. 첫 번째 힘은 소비자의 정보력이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의 등장으로 인해 한 곳의 바가지가 그 가게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지역 전체의 이미지를 순식간에 오염시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속초의 대게집 한 곳, 제주의 계절 음식점 한 곳, 울릉도의 민박 한 곳이 저지른 일이 강원도 전체와 제주 전체와 울릉도 전체를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두 번째 힘은 앞서 살펴본 해외여행이라는 대체제의 완성이었습니다. 저비용 항공의 보편화로 인해 국내 여행은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 여러 선택지 가운데 가격과 만족도를 비교당하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저울 위에서 바가지 관광지는 번번이 밀려났습니다. 세 번째 힘은 상인들 스스로가 만든 관성의 함정이었습니다. 한철에 1년치를 뽑아야 한다는 생각, 어차피 뜨내기 손님이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 그 단기적 탐욕이 재방문율을 갉아먹었고 재방문율이 무너진 관광지는 필연적으로 신규 손님마저 잃으며 서서히 고사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통찰은 관광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산과 신뢰의 관계에 관한 보편적인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한철 이익을 위해 미래의 신뢰를 팔아넘기는 순간 그 자산의 가치는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15만 원짜리 백숙을 팔아 그날의 매출을 올린 상인은 그 손님이 평생 그 지역에 다시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손님의 폭로가 수천 명의 잠재 고객을 등돌리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과도한 이익 추구가 지속 가능한 수익 기반 전체를 파괴한 것입니다. 이 원리는 관광지의 평상뿐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모든 자산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무너진 상권은 다시 세우는데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세종의 상가 4곳 중 한 곳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 공실이 다시 채워지려면 단순히 손님이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번 등을 돌린 소비자의 마음, 한번 오염된 지역의 평판을 되돌리는 것이 진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은 뒤늦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는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당하고 심지어 그 점포가 속한 시장 전체가 상품권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강력한 연대 책임 방안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상인의 탐욕이 시장 전체를 죽인다는 뼈아픈 교훈을 제도가 뒤늦게 따라잡고 있는 셈입니다. 굳게 닫힌 셔터, 녹슨 평상, 잡초가 무성한 주차장, 그리고 붉은 임대 안내문. 지금 대한민국 곳곳의 옛 관광지가 마주한 이 서늘한 풍경은 자연재해가 만든 것도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손님을 한번 쓰고 버릴 대상으로 여겼던 오래된 관성이 정보로 무장하고 대체제를 손에 쥔 새로운 소비자와 충돌하며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신뢰를 팔아 얻은 단기 이익은 반드시 신뢰의 붕괴라는 장기 손실로 되돌아옵니다. 그것이 15만 원짜리 백숙이 우리에게 남긴 결코 가볍지 않은 경제의 진실입니다. 정직한 값을 매긴 곳은 65% 성장으로 살아남았고 손님을 등쳐먹던 곳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예외 없이 신뢰를 배신한 쪽에 가장 냉정한 청구서를 내밀어 왔습니다.